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어색하네요. 제가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색합니다. 제가 일정이 딱 요번 주만 밤 10시에 막 넘게 끝나는 일정이어서 참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잠깐 한 주 쉴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제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녹화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녹화 영상을 봐야 할까 싶으셨겠지만 이 첫 번째 나오는 1문부터 되게 좀 난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문제랑 좀 많이 달랐거든요. 이 문제는 2020년 하반기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기계발의 유형을 잘못 연결한 걸 찾는 건데요.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 자아 인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있죠. 마지막으로 경력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기 개발의 유형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경력 개발은 직업과 관련된 것이고, 자기 관리는 그 외의 것이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외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신의 입사 초기의 생각을 재검토하게 되며 현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업으로의 이동. 그럼 이걸 이제 이직이라 그러죠. 이직 이야기가 나오면 경력 개발 맞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타인이라는 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 요거 조혜리의 창이었죠. 조혜리가 제시한 창엔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잘 알고 있는 나, 또 내가 모르는 나, 남이 모르는 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우선은 내가 아는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이건 다 인식이 맞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이건 아무래도 자신의 직업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4번이랑 5번 이 두 개인데요. 나의 업무가 회사의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그럼 회사와의 관련성이 보이니까 경력 개발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자기 관리에 해당합니다. 왜요? 회사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 직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나의 업무가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어서 일차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존재인가? 가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에, 이 직장만이 아니라 이 직업 자체에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개발보다는 자기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하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풀이도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음, 이런 겁니다. 자기 관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자기 관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며 이에 대한 과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일정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자기 관리를 수행하고 반성하는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뭐 회사나 이런 얘기가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 피드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자기 관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 평생학습, 투잡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엔잡러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경력 개발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잘못 이야기한 건 4번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거부터 좀 되게 애매했죠.
아무리 회사가 나와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런 맥락이 뒤에 나와 있으면 그때는 자기 관리로 넣어주세요. 다음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인관계 문제고요. 이 대인관계는 2019년에 있었던 문제예요. 2019년 하반기, 이번에는 서교공 문제입니다. 하반기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내용을 보니까 갈등 사례인 것 같죠? 먼저 가해 구매팀은 지난달부터 마케팅 업무를 주력으로 하던 새로운 팀장이 부임을 해왔고요. 구매팀은 구매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라 직원들의 출장도 잦고 적극적 진취적인 방식으로 협력사와 가격 조율에 우위를 점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새 팀장은 신중하며 협력사 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에 있었던 스타일과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아마 새로운 팀장의 업무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크게 보면 개인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팀장의 리더십 스타일이니까요. 두 번째, 기술본부의 A팀, B팀은 어, 접히는 스마트폰과 접히는 TV 시제품 출시를 하반기에 계획 중인데요. 시제품 출시를 위해서 광고 비용, 시제품 생산비 등 기술본부의 할당 예산만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예산 문제죠. 양팀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들고 있어요. 요건 자원과 관련된 것이고, 이때 이건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갈등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개인이고, 요건 조직이고. 그렇죠? 그럼 선제 보면, 가의 갈등 원인은 관리자의 관리 스타일, 나는 자원의 부족과 할당 문제, 또 가해 신입팀장이 기존 조직의 업무 스타일에 맞지 않았다. 기존 조직의 것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안 그랬던 거죠. 가와 나는 모두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가 타인이나 타 집단에 의해 좌절된 상황이 일어났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가에서부터 좌절되는 상황.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의 뜻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와 나가 둘 다 갈등이라고 말했고, 그럼 이 상황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가와 나는 모두 조직적인 원인 했는데요. 아까 가는 개인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나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가볼까요? 이번에는 밑줄 친 자기 내면의 순수한 욕망에 의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했습니다. 요건 2020년에 서교공 문제입니다. 서교공의 기출 변형 문제라서 하반기 이런 건 제가 안 쓸게요. 그런 건 별 소용이 없어서. 리더가 조직원들을 대할 때 조직원들이 금전적인 보상이나 편익, 승진 등에 의해서만 동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외적인 동기 유발,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동기 유발은 금전적인 보상, 편익, 승진 이게 다 외적인 동기 유발인 거죠.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바탕으로 본다면 외적인 동기 유발이 아예 효과가 없다? 이럴 순 없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일시적일 수 있다. 일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외적인 동기유발이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보상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즉, 금전적인 보상이나 스톡옵션 등의 외적인 동기유발은 조직원들에게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꾸준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뭐가 나올까요? 지속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외적인 동기유발 그 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조직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란 매우 까다로운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환경이 마련된다면 조직원들은 금전적인 것 또는 편익, 승진 등 외적 보상이 아닌 이 내면의 순수한 욕망에 의한 동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뒷부분에 있는 건 내적인 거네요.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
그럼 지금부터 내적인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첫 번째,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밑줄 친 방법이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적인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코칭 기억나시죠? 이 코칭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나올 법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간다. 둘 다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보세요. 최대한 도전적인 일을 피한다? 약간 일맥상통 안 하는 느낌 들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이질적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 3번은 이질적이죠. 뒤에 나와 있는 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앞에 도전적인 일을 피한다 라는 건 틀렸죠. 팀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어머, 일할 수 있게 한다죠. 네, 오타 잡았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아 조직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 이런 것이 내적인 동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나 뭐 혹은 내적 동기 유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인 관계 능력에서 이야기할 때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 또 인내심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건 이 자기 개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러한 과정이 내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연결돼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조직이의 문제고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조직 문화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이의 문제는 2019년 하반기 문제고요. 이것도 서교공 문제입니다. 휘렛 패커드가 급속히 성장한 데는 상업과 휴렛과 패커드의 공모가 크지만 이게 회사 이름인 거죠. 77년에 사장이 취임했던 영의 역할도 컸다. 세 사람이 이 방식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방식은 어떠냐 하면 모든 구성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요. 개인적인 성취를 인정해 주려는 부분이 되게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인형이 바로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선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선지를 찾으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기록도 없앴고요. 유연 근무제 도입했고요. 이런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우수 기업이 됐대요. 조직 문화에 따라 트랙 레코드에는 인간은 누구나 우수하며 여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회사를 잘 우수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조직원들이 더욱 완성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직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이런 핵심을 생각하면 1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중에서 그 혼자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말은 3번에 있거든요. 일탈적 행동을 통제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를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일탈적 행동을 통제한다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가 가는 방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탈적 행동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에 녹아들게 되고 그럼 자기 개발의 기회를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게 여긴 거니까 이건 좀 관련성이 떨어지죠. 불필요한 지출.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었죠. 또 최고 경영진에서 말단 직원까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것과 관련성은 떨어집니다.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기울이도록 조직 몰입을 높여주도록 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조직의 동화,
그래서 그 조직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 조직 동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직 몰입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대요.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 몰입을 모든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게 뭐야? 아이고. 네, 이제 5번부터 6번까지 성희롱 관련 2019년 하반기에 서교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직업윤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 내용 자체를 잘 봐주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 어차피 다 읽으셨을 테니까 5번의 선지 하나하나를 좀 해결하면서 가볼게요. 1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교육의 내용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 열람을 허용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매년 실시한다 나왔고요. 근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항상 그 장소에 그대로 게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열람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한테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에 대한 사항과 그 횟수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런 다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어디에서 명령을 받는지가 다르죠. 그럼 2번도 틀렸죠. 세 번째, 사업주는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유급 휴가를 명령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3번에 보면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번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을 징계할 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피해 근로자의 의견은 여기 나옵니다. 실제 징계를 할 때에는 그 전에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성희롱 피해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요청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사업주는 예방 교육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방법상 필요사항을 선정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것들은 아마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일 거예요. 7번은 의사소통인데요. 이런 문제가 되게 우리한테 좀 낯선 문제죠.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상캐스터가 일교차가 클 때에는 두터운 겉옷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두꺼운 겉옷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두텁다, 기본 형태가 두텁다죠. 두텁다는 뭐 실내가 두텁다, 안개가 두텁다처럼 추상적인 것들이 이와 연결되어 쓰입니다. 그죠? 두꺼우는 물리적인 것들이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니 바친이죠. 그럼 바치는 바치다가 기본 형태일 거고 이건 뭐냐면 무언가의 뭐 배경이 되다. 그래서 뭐 이 드라마에는
OST가 잘 분위기를 받쳐주고 있어. 배경이 되는 뭐 이런 거. 혹은 어떤 물건 아래, 아래에 놓이다. 이럴 때도 받치다를 쓰죠. 그래서 뭐 컵받침. 심지어 이 단어의 밑에 받침도 받침이라고 하죠.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 위험한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를 추가해야겠죠. 왜냐면 앞에가 것은 이렇게 끝나면 뒤에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문장의 호응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객실 내에서 동승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런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 친구는 어디다 내놓아도 요것 때문에 낸 건데요. 얘가 어디다의 준말이에요. 이렇게 준말을 만들 때에는 뒤에 나오는 자음이 앞에 말의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이걸 만약에 준말로 만들면 여기 지읒이 요 앞에 받침으로 가서요. 어쩌녀 이렇게 줄임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줄임말에는 뒤에 말에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8번은 필자의 핵심 주장. 첫 번째 문단. 기업들은 조직 내 편견을 줄이기 위해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과 승진 과정의 편향성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항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활용했고요.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적인 방식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한대요. 좋지 못한 결과를 내놓은 거죠. 사람들은 규제를 당하면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여겨 여기에 반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800개가 넘는 미국 기업에서 나온 30여 년간의 데이터, 수백 명에 이르는 일선 관리자와 임원진과의 인터뷰를 분석해 봤더니 기업 내에서 실시한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은 통제를 완화시켰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일부는 심지어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설계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시행된 대부분의 다양성 프로그램은 편견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전략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 흑인 남성들은 1985년 이래 기업 경영진에서 거의 입지를 내지 못했고 백인 여성들도 그러했다. 교육 분야에서 두 그룹은 모두 지난 2세대에 걸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업 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문제는 다양성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강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하고. 이러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하려면 외적인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 자율교육, 자율적 교육, 교차 교육 같은 방법들이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위한 활동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막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안 따른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특징은 관리자의 결정을 감시하기보다 다양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여성과 소수집단 근로자들과 더 많이 접촉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인간들은 보편적 심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성 프로그램은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스스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럼 프로그램 자체를 더 태계화하는 게 핵심 주장은 아닐 겁니다. 또 임직원들에게 지금 인센티브 같은 외적인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고요. 또 기업의 임원들은 전통적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좀 내용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예, 주장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내용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문장이었는데요. 전체 내용하고도 관련성이 없죠. 기업의 다양성 프로그램은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죠.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와 포용성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한국 기업에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 글에서 한국 기업에만 한정을 지어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밑줄 친 기억의 사례를 찾아보자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죠. 어, 머그컵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머그컵의 가격을 설정하는 게 참 재밌죠. 받은 사람은 더 높게 평가하고요. 받지 못한 사람은 더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갖기 전보다 더 후한 평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보유 효과 혹은 소유 효과라고 한대요. 이런 경향은 즉각적으로 소유물의 가치를 높게 매기는 편향성,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라는 거죠. 행동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보내줄 때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요. 여기 제가 오타를 하나 냈네요. 이거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한 감정을 갖는다고 한다. 그 말의 보유 효과는 자신이 이미 소유한 물건을 파는 것을 손실로 지갑하고 이건 손실 회피성으로까지 가요. 손실 회피성은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사람이 손실과 이익의 액수가 같아도 손실을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소유 효과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집을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 본인의 회사 주식, 네, 회사 주식을 정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자체의 가치를 높게 봐서 팔지 못하는 것, 또 창업에 대한 애착, 그죠? 그래서 합병이 실패하는 것,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축구 경기 관람 티켓을 대판매해야 되는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거죠. 높게 가치를 인정하니까. 근데 원 플러스 원은 전혀 관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아마 4번 정답을 보유 효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으로 찾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2번 아니면 4번. 물론 4번이 워낙 아니어서 4번을 잘 찾으셨겠지만 2번도 아니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아니지 않나요?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심리적 차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가격이나 가치가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심리 안에서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식도 자기는 되게 높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거 볼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목은 주제 찾기 하듯이 보시면 되죠. 마지막 문단, 뭐 첫 번째 문단 두 개를 더블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1문단에서는 한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상황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내용 안에서만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몰입에 방해되는 요소가 집에 너무 많으니까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와 관련된 해답을 실험을 했는데 거짓말과 관련된 실험을 했대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경우와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후다. 즉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말을 덜 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건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게 만들려면 거짓말이라는 행동 자체를 강조하지 말고 정체성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업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조직 몰입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몰입이 나오네요. 또한 우리의 뇌는 자신들의 능력보다 쉬운 과제를 수행할 때 몰입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니까 좀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주면 사람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하고 한 번 더 정리해 준 것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1번과 2번의 제목을 만든다면 뭐겠어요? 사람들의 몰입도를 올려주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아까 1문단에 어떻게 한계를 지어줬었죠? 비대면에서 됐죠. 그러니까 4번. 비대면 근무 환경에서 업무 몰입도를 상승하기 위한 전략, 뭐 혹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비대면과 대면의 비교 나오지 않았죠? 행동 변화 유도지 행동 자극 효과라고 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행동을 자극하지 말고 정체성을 자극해야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니죠. 재택근무할 때 여기까지 맞아요? 일과 주거 공간의 분리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부여된 과제의 수준,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의 상관관계, 여기까지 맞겠다. 근데 다만 부여된 과제 수준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정체성을 강조해 주어야 업무 수행 능력이나 몰입도, 업무에 몰입한다는 건 수행 능력도 늘어난다는 거니까, 올라간다는 거니까 약간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체성 얘기가 빠졌어요. 하나만 제시하면 이거 세부 내용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종합 문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전체를 잘 섞어서 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